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조심하면 이길 수 있다. 최근 앞두고 있는 주요 거시, 경제, 이벤트들 한번 짚어봅니다. 1월 13일 월요일, 14일 화요일 가격이 안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밑에 한번 내려갔다가 잠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조정을 겪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호재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취임 첫날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블랙록이 암호화폐, 모바일 인터넷 성장 속도를 추월하고 있다. 미국의 대법원이요, 바이낸스 토큰 소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OTC 장외 시장이 100% 이상 성장을 했었다. 트럼프 승리, 기관 수요의 영향이다. 미국의 법원이 지금 SEC의 행태가 너무 변덕스럽다. 일드맥스라고 있는데요. 갑자기 암호화폐 산업 투자 ETF를 출시할 것이다. 나스닥에 상장된 홍콩의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500개를 추매했다라고 나와 있죠. 지난해 4분기 암호화폐 투자 액수가요, 40억 달러, 2년 만에 최대다. 미국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준비금 업무 지원을 예정할 것이다. 이 자문위원회에 리플 빵형도 있고요.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주요 인사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만났다. 블랙록에서는 CBOE, 캐나다 법인의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다.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세력들이 개미들 떨군 만큼 떨궜다. 다시 기차 출발합니다 라고 들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가격 전망, 특히 단기적인 전망은 저 역시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임박한 것들이 이런 게 있죠. 미국 12월 CPI 지표 실업률과 함께 중요합니다. 한국 시간 15일 밤 10시 30분에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 특히 리플 투자자들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간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 SEC에서 리플 지금 이제 항소 서류를 지금 안 냈어요. 이걸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지금 안 낸다, 그냥 리플 소송은 자동 종료입니다. 1월 20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알고 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요. 게리 겐슬러는 같은 날 사임합니다. 크립토 이날 행정명령을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발언을 하겠죠. 이런저런 발표로 오를 것입니다, 떨어질 것입니다, 퍼드가 왔다가 갑자기 호재가 쏟아졌다가, 그냥 그런 것에 미동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의 바람입니다. 좌우장풍 이런 얘기했죠. 비트코인 일찍 살 걸 후회하지 말고 오늘 행동해라. 저점에 사서 들고 있을 걸, 일찍 코인을 좀 공부를 해놓을 걸, 퍼드를 무시하고 좀 더 샀어야 했는데 소위 말한 껄무새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하지만 진짜 기회가 다시 찾아오면 비트코인이 9만 달러만 갔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조금 호들갑이거든요. 8만 달러, 7만 달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되면 정말 사실 수 있을까요? 알트코인은 거의 마이너스 50, 60, 70까지 갈 텐데, 바로 오늘이 앞으로 다가올 날보다 더 일찍 행동할 수 있을 때다. 저는 제 예전에 직업의 특성상 소위 말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그러니까 조 단위 넘어가는 부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추정 자산, 좌우장펑, 제가 처음으로 2014년 개최했던 행사의 연사였습니다. 지금 추정 자산이 50조에서 100조 원에 달합니다. 제가 만났던 억만장자들은 예외 없이 긍정론자 혹은 낙관론자였어요. 비트코인의 미래를 우연히 알게 돼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집과 요트를 다 팔아서
뭐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뭐 되게 이런 식입니다. 반면에 이거 이제 제가 반대로 똑같은 말입니다. 비관론가 버드,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악재의 패닉셀을 하는 사람들은 실은 큰 부를 쌓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거시경제 제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트렌드가 있어요. 이제 젤렌스키가 갑자기 트럼프의 열띤 구애를 시작합니다. 전례 없는 강자가 무엇을 끝낼 것이다? 전쟁을 끝낼 것이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지금 뭐 명분도 없는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 혹시 계실까요? 그 다음에 트럼프, 우리 국민은 당신을 믿는다. 트럼프를 칭송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단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략까지도 나왔다고 하고요. 트럼프와 푸틴이 지금 만난다네요. 성사가 초읽기다.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젤렌스키가 여기 동석할 가능성?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양보할 것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 이제 취임을 해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야 니들이 땅 좀 양보해. 러시아 좀 줘. 이러면서 지금 전쟁을 끝낼 것인데 젤렌스키가 그럼 화를 내고 달려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네가 뭔데 나한테 땅을 뺏기 우리한테 지금 독도 일본에 줘. 지금 이런 격이거든요. 젤렌스키가 갑자기 트럼프를 열띤 구애를 하고 있다. 뭐 보여드렸습니다. 트럼프 푸틴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속도가 가해지고 있다. 3년간 의미도 명분도 없었던 전쟁이 하필 지금 언제 딱 시간에 맞춰서 지금 끝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끝나는 모양새죠.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어떻습니까? 백악관, 가자지구 휴전 협상, 금주 타결 가능성. 차이가 많이 지금 입장 차이가 좁혀졌고 지금이 협상을 타결할 적기다. 그렇게 오래 끌던 전쟁들이 갑자기 뭔가 서두르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현 정부, 바이든 정부, 차기 정부, 트럼프 정부 모두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취임식 전에 휴전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압박해 왔답니다. 이스라엘의 압박을 가한 거죠. 실제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제 미국의 그 중동 특사가 있어요. 고위급 협상단을 여러 번 파견을 했답니다. 얘기를 오갔다는 거죠. 하마스의 한 고위급 소식통이 카타르 지역의 중동의 언론사는 휴전 협상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도를 이미 했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최종 승인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제 사인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혹시 이게 뭐 트럼프 취임식에 딱 맞춰가지고 말을 맞춘 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 만큼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저는 느낌이 납니다. 예전에 한번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트럼프 이제 취임 앞두고 선택적 관세 기대, 그러니까 원래는 보편적 관세죠. 뭐 중동은, 그러니까 중국은 60%, 뭐 캐나다, 저기 멕시코는 뭐 10%에서 20%, 그냥 모든 그 품목에다가 관세를 크게 부과를 해서 이제 뭐 이걸로 여러 가지를 한다고, 이게 선거 공약이었거든요. 갑자기 말이 바뀐 거죠. 물론 트럼프는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이걸 당연히 가짜 뉴스라고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그 사실로 판명이 되면 본인의 공약을 취임하기도 전에 뒤집는 격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대놓고 홍보하는 격이죠.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근데 좀 지났더니 또 다른, 이건 솔직히 참신하진 않아요. 또 다른 워딩이 등장을 합니다. 트럼프 경제팀에서 보편 관세를 하긴 할 거야. 근데 매월 점진적으로 인상할 거야. 이걸 검토한답니다. 블룸버그는 매월 2에서 5%씩 점진적으로 보편 관세율을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관세 이제 말을 뒤집긴 좀 그런 거고, 하긴 할 건데 처음에는 세율 60% 그건 좀 너무하잖아. 그걸 좀 낮췄다가 조금씩 늘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 일기에서 했던 것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때도 점진적 관세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캐나다, 멕시코요, 1년 동안 관세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방국이었군요. 캐나다, 멕시코, 뭐 나프타로 이제 북미 자유협정이 있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걸 1년 동안 하고 1년 후에 관세를 없앴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이유예요. 왜 말을 이렇게 지금 조금 바꾸고 있냐는 거죠. 처음에는 폭탄 관세에서 그 캐나다 총리가 집까지 찾아갔잖아요. 그 지금 파든 하면서 지금 뭐라고요? 하면서 아니 잘못하면 캐나다 큰 진짜 날벼락 맞게 생긴 겁니다. 취임 전에 이 말을 왜 바꾸냐? 그리고 전쟁이 왜 갑자기 이렇게 끝나는 이 뉘앙스가 도대체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냐?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뭔지 아십니까?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는데 강달러를 약달러로 가는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전쟁이 끝나면요. 22년 2월 달 그때 뭐 인플레 막 부릉부릉 했을 때 특히 석유값, 그 다음에 곡물값, 여기 뭐 밀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그 농업 생산국이었어요. 그때부터 인플레이션 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쟁이 기본적으로 발발하면 공급망이 교란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특히 이제 전략적인 뭐 석유랄지 특정 이제 곡물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전쟁 끝나면요. 물가 하락에 이게 이제 힘을 보태는 그런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점진적으로 세율을 보편관세를 매월 조금씩 높여가겠다. 답이 지금 여기 나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급등을 뭐한다? 피하고 싶다.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 무역 상대국과의 뭐를 높인다? 협상력을 높인다.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인플레이션 나오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이 강달러가 지속되면요. 큰일 난다니까요. 당초 공약은 중국은 60%, 나머지는 그냥 10에서 20%다 폭탄 관세 일괄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엄청나요. 고물가가 되고요.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 미국의 이게 부메랑으로 결국 제조업 다 망해요. 이게 강달러면 그 이제 미국에서 수출할 거 아닙니까? 제조업체들, 미국 경제요. 이 심각합니다. 고물가가 일시적일 수 있는데 이게 지속돼 버리면 뭐 돈도 못 짓고 연준에선 또 긴축하고 진짜 그 쓰나미처럼 그 경기 침체 진짜 옵니다.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1985년도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플라자 합의라고 기억하십니까? 미국은요, 사실 인정사정 없어요. 특히 달러 패권 아니면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국방의 그 금기시되는 이런 거 뭐 페트로달러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그 이때 뭐 했습니까? 미국이 일본 이제 타국도 있지만 특히 일본의 팔을 딱 비틀어 가지고 너희들 엔화 같이 절상시켜. 달러 완전 강달러였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워낙 경제 대국 그때 2위였잖아요. 미국의 달러를 강제로 절하시킨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 물론 이번에는 나올 거라고 전 보진 않습니다. 강달러가 지속되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는 뭐냐? 이때 당시 플라자 그 합의는요. 달러 가치를 무려 단기간에 10에서 12%를 폭락시켰고요. 미국 경제는 이 기점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본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엔화가 이제 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가 약 엔화였죠. 근데 갑자기 절상이 돼버리니까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껴왔던 온갖 거품들이 일본에서 빵 터지면서 물론 이게 뭐 맞물렸을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지속됐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있고요. 백악관의 관계자들에게 이걸 블룸버그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점진적 보편관세 인상하는 거 맞냐? 세 사람 모두 논평을 거부했답니다.
당연히 지금 뭐라고 언급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아직 취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100% 확정까지는 몰라요. 지금 보편 관세를 제가 볼 때는 이걸 추진할 확률이 높다지 아직 100% 확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핵심 뭐냐면요. 강달러는 지속 안 되는 거예요. 고물가 이 지속이 된다? 마가라고 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불가능해져요. 이거는 트럼프가 원치 않을 겁니다. 전제가 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신 분 아는데요. 뭐 성공한 부동산 재벌, 뭐 이제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 서약서 쓰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책 정기 같은 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요, 타고난 협상의 달인입니다. 달인 중에 달인이에요. 실제로 책도 썼어요. 협상의 기술이라고 젊었을 때 쓴 책도 있습니다. 그 똑똑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달러 지속 의도는 저는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봅니다. 25년 일시적인 강달러를 만든 건 팩트입니다. 그 근거가 뭐다? 그 이유가 뭐다? 국가 간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마가도 했고 선거 공약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뿌려놓은 게 있어요. 국가 간에 협상을 할 거거든요. 이때 당근과 채찍에 이 강달러라고 하는 것을 적극 활용할 겁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데 이 강달러, 고금리를 쓴다는 거예요. 캐나다, 멕시코, 이게 우방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유럽, 뭐 한국, 일본 다 포함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머니머신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중국을 타겟팅하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특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과 중국의 경제는 매우 힘이 듭니다. 걸핏하면 유럽은 우린 미국 연준이랑 관계없이 계속 금리 인하할 거야. 계속 돈 찍을 거야. 중국은 더 합니다.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뭐 몇 조 받고 뭐 몇백 조 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말은 유럽이랑 중국이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여기서 강달러를 지속하면요. 유럽과 중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요. 돈을 찍을 수가 없어요. 강달러면 상대적으로 막 중국에서 머니프린터 돌려버리면요. 중국의 위안화가 저기 짐바브웨 달러처럼 돼버린다니까요.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과 유럽은 트럼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연준 의장만 쳐다보는 겁니다. 언제 금리 좀 내려주나, 언제 다시 QT 이제 좀 빨리 좀 끝내고 QE로 양적 완화 좀 돈 좀 찍어주나 애가 타게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요? 유럽과 중국과 전 세계가. 트럼프가 강달러와 뭐 고금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중금리, 상대적 고금리를 의도적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 결국 낮출 거라고 저는 실은 확신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 협상한다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주한미군, 방위금, 뭐 나토, 너희들 유럽 돈 얼마 안 내고 있지. 이것 가지고 계속 협상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트럼프입니다. 결론은 뭐냐? 결국 트럼프 2기는요. 또 약 달러 또 돈은 찍을 거예요. 금리나 돈을 찍을 것이다. 저의 의견은 뭐냐? 올해요. 코인과 주식 연말 지나놓고 보면 매우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상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올해 한번 그러면 뭐 그냥 스트레이트 라인 뭐 수직선으로 뭐 상승할 것이냐? 노입니다. 절대 노고요. 그게 현재로선 한 2분기 언제쯤 뭐 빠르면 1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가을에 수학의 계절에 태풍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올 수 있다고 저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근데 현재로서 그러니까 지금 저의 관점은 뭐냐? 1분기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때 상승이 나온다? 1분기면 1월, 2월, 3월입니다. 일부라도 익절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다. 4월 15일 뭐 세금 일자도 있고요. 뭐 sell in May라고 해서 뭐 5월 전에 팔고 또 여름 휴가 뭐 7월, 8월 다 떠나는 그런 어떤 계절적인 특성도 있어요. 최근의 조정 조금 뭐 힘이 드신 분도 있고 뭐 이 정도는 가뿐하지 뭐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최근의 조정이 제가 봤을 때 세 발에 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
좀 이런 게 무서우신 분들은요. 1분기에 큰 상승이 나오면 분할로라도 좀 익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인덱스 다시 갖고 왔는데요. 달러의 강도죠. 이 검정색을 보시면 2016, 특히 2017년도를 얘기합니다. 트럼프 일기죠. 이 지금 하늘색 보이십니까? 이게 현재입니다. 트럼프 2기. 지금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해서 달러 인덱스가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 지금 하늘색이죠. 달러 인덱스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약달러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유. 트럼프는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연준의 이 금리가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고 이미 수차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트럼프는 마가를 추진해야겠죠. 마가는 정확히 뭡니까? 정치인이 표를 얻으려면 특히 이제 26년 중간선거 있잖아요. 경제는 튼튼하고 물가는 너무 높지 않아야 돼요. 너무 낮지도 않아야 되고 물가는 그냥 어떤 중간 정도가 돼야겠죠. 시장은 주식과 특히 코인 시장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많이 올라야 됩니다. 이것을 추진을 약달러로 이제 또 머니 프린터 결국 다시 돌릴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타국과 협상 우위를 점할 겁니다. 우리나라 주한미군 예전에도 얘기 나왔었죠. 또 나올 거고요.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은 뭐 투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1분기에 큰 반등이 나온다면 뭐 이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좀 가장 쉽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뭐다? 코인베이스 랭크봇 트위터에서 몇 위냐? 뭐 이제 탑 10에 드냐? 탑 5에 드냐? 특히 1위가 떴다? 그냥 파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은 아직도 엄청 높아요. 지금 58인가요? 이게 최소 앞에 4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속도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1분기에 큰 반등이 나왔는데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탑 3 안에 들고 도미넌스가 무너져 있다? 익절하셔야죠. 익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계획입니다. 1분기에 상승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냥 후반기 기다리면 되죠. 제가 뭐 빚으로 지금 뭐 레버리지 끼고 뭐 떨어지면 제가 뭐 다 잃고 지금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1분기 상승 안 나오면 뭐 3분기, 4분기에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이걸요, 이제 익절을 하자. 우리가 이제 잘 팔면 되거든요. 근데 이 탐욕이 꼭지에서 한 번에 팔아버리겠다. 요 생각만 좀 지우셔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오르면 파셔야 되는데 오히려 사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꼭지에서 그냥 10%. 그러니까 이제 뭐 코인이 10,000개가 예를 들어 있다. 그냥 1,000개씩 파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1,000개, 1,500, 2,000개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록 많이 걸어 놓으셔도 됩니다. 일시에 팔려고 하는 생각만 버리셔도 저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잘 탈출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